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한 곳, 바로 실리콘밸리죠. 세계 정상급 대학들이 앞다퉈서 인재를 공급을 하고 또 실력 있는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으는 실리콘밸리의 힘은요. 뭐니 해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특유의 창업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디에서든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CEO들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들은 바비큐 행사나 또 가벼운 미트업 행사를 통해서 각종 고급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이 눈앞에 보이지만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때 앞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선배와의 만남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청산뉴스에 오신 분은요, 우리에게 멋진 스피치 길잡이가 되주실 것 같습니다. 김효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할 때 좀 네. 도움이 되는, 또는 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뭐 사업이라든가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홈쇼핑 보세요. 보죠. 많이 보죠. 뭐 사고 싶어서 보나요? 보다 보면 사나요? 보다 보면 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여러분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뽑을 수밖에 없게, 나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쇼호스트의 스피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응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스피치 비법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효석 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설득이라는 키워드로 15년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 첫 번째 직장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학벌이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대기업에 뭐 경리나 증권사나 은행을, 그때 인기가 많았으니까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영업직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내가 하는 것만큼 좀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영업을 선택해서 필드에서 영업을 해봤고요. 또 어릴 때부터 꿈이 또 아나운서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채널이 몇 개 없었으니까 다행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 생활도 했습니다. 내가 7년 하다 보니까 IMF라는 게 이렇게 터졌어요. 그때 월급이 줄더라고요. 생활이 어렵더라고. 아나운서도 월급쟁이거든. 돈을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영업과 방송을 같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홈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쇼호스트 합격을 해서 1등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이제 기업체에서 스피치 중에서 이제 어려운 설득 쪽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고 또 뭐 창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고 설득을 해서 취업과 또는 이렇게 계약을 딸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아나운서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그럼 아나운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뉴스, 또 뭔가 신뢰가 가죠. 그 목소리가 좋을 것 같고 뭐 똑똑할 것 같고, 하나에 보면 프레임이에요. 아나운서라는 프레임 똑같거든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학원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아나운싱을 가르쳐요. 3개월은 PT를 가르쳐요. 오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러니까 방송인 같이 만들어줘요. 굳이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3개월이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알리는 거 조금만 배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는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왜 목소리가 중요하냐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가 좋으면 어때요?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랑 같이 살아요. 처음에 기분이 좋겠지. 여러분 부모님을 봐도 알 거예요. 오래 살면 어때요?
그냥 편해지니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는 더 오래 가더라고. 목소리가 오히려 호감이 더 오래 가더라고. 근데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노력한 목소리는 바뀌거든요. 첫 번째 좋은 목소리는 큰 목소리가 유리해요? 작은 목소리가 유리해요? 예,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용량이 크면 좀 작게 얘기해도 신뢰감이 가겠죠. 그러면 목소리 크기는 훈련을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대로 안 배우면 목을 다쳐요. 목이 쉬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조금 배워볼 필요는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소리만 커서는 안 됩니다.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발음 공부를 배워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 쇼호스트가 됐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나운서를 했으니까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팔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선배님들 중에서 발음이 좀 짧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싼 것만 팔더라고요. 실제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없어 보여요. 발음이 정확하면 조금 요즘 말로 고급지다 그럴까? 표준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은 훈련하면 좋아질까요? 안 될까요?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발음인지 정확한 발음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뭐든지 그래. 언어는 listen and repeat이잖아요. 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는 사람 걸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발음이 정확해요? 아나운서들이 그래도 정확한 발음을 하거든요. 그걸 들을 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발음만 정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중얼 된다면 안 들리겠죠. 흔히 말해서 띄어쓰기가 없거나 줄간격이 없으면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글도. 똑같은 거예요. 말도 지금 제가 이렇게 포즈를 두죠. 이런 부분들도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이거는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목소리, 큰 목소리를 만드는 건 이제 발성 훈련, 노래를 부른다거나 호흡 훈련을 하면 되고요. 발음 연습은 좋은 발음을 듣고 구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화는 그러니까 글을 또박또박 다양하게 읽는,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 나오는 소리끼를 좀 알아볼게요. 우리 목소리는 악기거든요. 악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 아세요? 현악기, 또 타악기, 또 뭐 남았어요? 관악기. 그렇죠. 그럼 목소리는 무슨 악기예요? 관악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타악기라는 분이 계세요. 어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소리는 완벽한 관악기예요. 똑같아요. 볼까요? 자, 관악기를 하려면 호흡이 필요하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폐에서 공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 피리가 떨리죠. 관악기는. 기본적인 떨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동기라 그래요. 진동이 되죠? 그 다음에 피리통이 있죠. 그걸 공명기라 그래요. 공명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멍을 막죠? 그게 뭐예요? 그걸 발음기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돼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호흡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깨호흡, 가슴호흡, 복식호흡인데 어깨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어르신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호흡이 가쁘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힘이 없을 때 하는 호흡이에요. 좋은 호흡 아니죠? 그 다음에 가슴호흡과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가슴호흡은 이거예요. 이건 가슴호흡이라 그래요.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내려서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횡격막이라는 게 폐와 장을 나누는 막인데 우리 장기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심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장 5초만 멈춰봐. 소화하지 마세요. 간을 좀 내려볼까? 12지장을 좀 뒤집으면 안 돼. 이걸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안 돼. 폐는 돼요. 그죠? 숨을 참을 수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횡격막이. 이게 근육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호흡법을 바꾸는데 복식호흡이란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자, 주사기를 예를 들어볼게. 공기를 빨아들면 어떻게 돼? 횡격막이 내려가지. 그지? 그거를 많이 내리는 거 연습을 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흉식호흡은 뭐예요? 횡격막은 그만두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갈비뼈가 있잖아. 폐활량이 적어요. 횡격막을 내리면 폐활량이 큰데 차이가 이렇습니다. 제가 횡격막을 내리는 복식호흡을 하면 용량이 커요. 해볼게요. 노래를 불러볼게요.
오내 사랑 목련화야. 이 정도 나와요. 횡격막을 올려볼게요. 이제 흉식호. 오내 사랑 목련화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짧아요. 흉식 호흡을 하면 폐활량이 짧아요. 호흡이 짧으니까 말이 짧게 나간다고. 소리가 별로 길지 않겠죠? 힘이 없겠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복식 호흡 하는 거 아세요? 깐나라기도 복식 호흡 하는 거 알아요? 깐나기는 아랫배가 벌떡벌떡해요. 근데 이 커서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자꾸 호흡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만이 흉식 호흡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인간만 목이 쉬는 거 아십니까? 목 쉰 개 봤어요? 완벽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발성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성대가 떨려서 울리는데 오성이라고 5군데 소리가 납니다. 먼저 두성 들어보셨죠? 두성 될 줄 아시는 분? 배웠어요? 성악 전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이나 성가대 이런 분들은 두성을 배웁니다. 평소에 두성 쓰십니까? 네,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비성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비성을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콧소리거든. 일본어나 중국어는 있습니다. 중국어는 뭐 지파 름마 뭐 이런 발음이 있고 일본어는 그거 있잖아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너저 쓸 일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성우님 계신데 장정진 성우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비성을 잘 썼죠.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우산을 펼쳐주세요. 사랑을 속삭이소. 한이야 달려. 홍두깨 선생님 목소리가 비성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후성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가성이라 그래요. 예쁜 소리 내려고. 성우들은 이거 쓰죠. 지금 내가 먹고야 말겠다. 아저씨 저 오키예요. 쓸 일 없습니다. 목 아파요. 그 다음에가 이제 흉성과 복성인데 흉성은 노래 부를 때 되게 편안하게 소리가 날 수 있고요. 슬픈 노래 부를 때 이 흉성을 씁니다. 이걸 소머리 창법이라고 하는데 R&B 가수들 그리고 박효신, 임재범 가수가 이 흉성을 쓰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부를 때 써요. 왜? 우리가 울 때는 뭘로 울어요? 가슴으로 울거든요. 웃을 때는 배로 웃잖아요. 재미난 건 병원 가면 다 흉성이에요. 병원 가면 이러잖아요.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러죠. 다 흉성 씁니다. 복성 쓰는 환자 없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런 환자 없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안녕하십니까. 평소 발성을 그래서 자꾸 복성을 쓰려는 훈련. 복성은 별거 아니에요. 아랫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웃을 때 어떻게 웃는다고? 배로 웃잖아. 그게 완벽한 복성이에요. 항상 즐겁게 생각하고 아랫배 힘 딱 주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복성 연습을 여기 잡아봐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압니다. 우리가 군가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서 멋있는 하잖아요. 이게 빡빡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나 개는 복성을 쓴다 그랬잖아. 우리 개발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가 어떻게 짖어요? 왈! 복성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왈! 이게 움직여야 돼요. 왈! 해봐요. 개소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욕 아니에요. 자, 개 발성이. 자, 시작. 왈! 하는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요. 웃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공명이에요. 공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연예인 중에 목소리 좋은 사람 떠올려봐요. 이병헌, 한석규, 이선균. 이선균 나왔어요. 다 울리잖아요, 소리가. 그걸 목욕탕 소리라 그러죠? 그게 공명이에요.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공명이라는 건 뭐예요? 딱딱한 걸 때리는 거에 말랑말랑한 걸 때리는 거예요. 딱딱한 거. 우리 노래방 가면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죠? 에코. 그게 공명이에요. 목욕탕 가면 노래 잘하는 것 같죠? 나 혼자 욕탕에서 노래 부르면. 그게 공명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랑 녹음한 내 목소리랑 어떤 게 더 좋아요? 내가 직접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녹음한 거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차이가 나냐면 소리는 진동이거든요. 공명이라는 건 진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란 건 공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진동하잖아요. 바닥도 진동하고 물도 진동하고. 그러면 물과 쇠가 있어요. 어디가 진동이 더 빠를까요? 공기, 물, 쇠. 쇠예요. 쇠가 더 빨리 갑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뼈와 살이 울릴까 안 울릴까? 울려요. 그게 내 귀로 다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공명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공명이 많은 거예요. 남이 듣는 것보다 더 좋게 들리는 거지. 그러면 목소리를 좋게 만들면 어떻게 돼? 공명을 더 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의 공명을 줬으면 150 이상 공명 연습을 해야 내가 듣는 목소리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공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울리느냐? 제가 지금 목소리가 나쁘지 않죠? 네. 이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훈련해서 됐을까? 훈련해서. 제 30년 전 목소리를 준비해 왔어요. 오늘 특별하게. 21살 때 대학교 3학년.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21살 때 3학년이었는데 그때 알바를 뛴 거예요. 영업 알바를. 요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그 영업을 한 거예요. 광고 영업이라 그래요. 결산광고. 이걸 붙이고서 이제 주고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녹음기에 불법으로 히트곡을 넣어서 이렇게 리어커에서 팔았어요. 길거리에서. 불법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돈이 없어서 제가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였는데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앨범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녹음해서 복사를 해서 선물로 줬어요. 그때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30년 전에 제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공고 아르바이트 학생 김효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보답으로 녹음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은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성대 회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결산과 관계가 좀 있는 학과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결산공고 아르바이트 학생 김효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요? 예, 울림이 다르죠. 저 때는 콧소리가 좀 심했고 제가 비음이 좀 심해요. 근데 그걸 공명으로 극복을 한 거고요. 저 때는 아마 목으로 소리를 냈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돼요. 이게 공명의 차이입니다. 공명은 소리를 울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훈련을 하면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공간이 크게 두 군데예요. 윗공간과 아랫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아랫공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랫공간. 입안에는 딱딱한 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입천장이에요. 아래는 혀죠. 그럼 혀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만한 종이 있고 이만한 종이 있어요. 어느 종 소리가 멀리 가요? 큰 종이 멀리 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넓히면 멀리 가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우물우물거리잖아요. 우물우물우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입이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입 큰 사람이 유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입이 커요, 작아요? 작다고. 얼굴 크기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입이 작아도 크게 벌리는 훈련을 했고 뒷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뒷공간. 이 목젖이라는 뒷공간. 여기 목젖이 있는데 요게 요만해요, 보통은. 근데 이게 근육질이거든요. 이걸 연구개라 그래요. 이걸 끊임없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에 비해서 3배 커요. 이 목구멍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했더니 목구멍이 커진 거예요. 그거를 피열연골이라 그러는데 성악가분들이 그걸 연다고. 그래서 성악가들 목소리가 어때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 이게 훈련을 통해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조금 더 열어보는 거예요. 방법은 입을 크게 벌린다. 안에 목구멍을 여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좀 더 열었거든요. 이렇게 열면요.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소리가 멀리 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이게 쭉 가요. 이게 또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작은 소리로 말해도 멀리 가니까 제가 지하철에서 통화를 하잖아요. 다 들려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큰 소리를 안 내도 작은 소리로 멀리 가기 때문에 그만큼 덜 피곤하고 신뢰감이 가겠죠.
그 윗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재미난 거는 성악가 분들은 마이크를 놓을 때 이 저 앞에다 놓고 공연을 합니다. 그게 목소리가 커서도 있지만 피열 연골의 아래 공간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뮤지컬 배우들은 어디다 붙여요, 마이크를? 이마나 광대에 붙이죠. 이게 위쪽 공간을 많이 써서요, 그분들은. 위쪽 공간을 많이 써요. 공연 공간이 좀 다릅니다. 성우들이 이런 소리 내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39,900원. 이게 윗소리예요. 그 콜센터에서 전화 올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죠? 이게 윗공명이에요. 솔톤으로 나가거든요. 이때 어때 좋냐면 언제 좋냐면 인사할 때. 아, 예,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아랫공명으로 안녕하세요. 이상하잖아. 강의할 때,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윗공간으로 딱 서서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윗공간 쓰는 거예요. 딱 앉아서 답변할 때는 아랫공간으로 차분하게. 앉아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공변 공간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게 훈련이 돼요. 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호랑이 발성을 좀 배워봅니다. 호랑이 완벽하게 윗공간입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울죠? 따라합니다. 어흥, 어흥. 이게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성우분들이나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양지훈 성우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공간, 그분이 소리가 낭낭하잖아요. 그 외화할 때 윗공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 내가 할게. 어서 와. 하하하. 그 서양 사람들 코가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달라요. 크리스틴 아시죠? 크리스티나. 그 친구가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어떤 소리가 나요? 크리스티나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코가 커요, 낮아요? 그 윗공간이 어디가 발달했냐면 광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광대가 많이 나온 친구들이 소리가 좋아요. 김범수 아시죠? 그 친구 코가 별로 없죠. 광대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코가 낮더라도 이 광대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공간, 같이 해봅니다. 시작. 어흥, 어흥 하고 목을 풀고 책을 읽는 거야. 이걸 집에서 혼자 하셔야지 밖에서 어흥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철저하게 목소리 훈련은 집에서 하셔야 돼요. 혼자. 평소에 잊어버리시고 혼자 있을 때 약 5분 정도만 목을 풀고 리딩을 해도 소리가 좋아져요. 5분의 시간 없어요? 있잖아.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많이 걸리죠, 시간. 화장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도 중요하잖아요. 약 5분 정도만 목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푸는 거는 한 10초만 풀겠지. 그 다음에 리딩을 할 때 소리가 달라진다. 그 다음 소리가 이제 젓가락을 이용하는 건데, 자, 젓가락을 준비했어요. 나무젓가락. 지금은 나무젓가락으로 하지만 집에서는 나무젓가락으로 하지 마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리용 대젓가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나무젓가락에는 편백제가 들어갔습니다. 편백나무가 원래 이렇게 하얗지 않아요.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일회용으로 쓰시고 오래 연습할 거는 대젓가락으로 하세요. 어떻게 무냐면 이렇게 무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이렇게 무냐면 이걸 이렇게 물면 혀가 막혀요. 근데 이렇게 물면 혀가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턱을 고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턱이 고정되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크게 내려면 안에 있는 연구개가 열려요. 앞에가 고정됐으니까 뒤가 열린다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리딩하고 이 젓가락을 빼고 얘기하면 뭐가 여기가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겁니다. 물고 문장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7, 8월 청명일에 얼굴 중에 시냇가로 내려온다. 그 중이 얼거 매고 푸르고 찡그리게는 장기 바둑판 고노판 같고 멍석 덕석 방석에 얼음이 시름이 분틀밑 같고 청동 적철 고성매 띠임장이 발등감도 대장장 손등 고이 같고 그 다음에 7, 8월 청명일에 얼굴 중에 시냇가로 내려온다. 그 중이 얼거 매고 푸르고 찡그리게는 더 잘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계속 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빼줘야 돼요. 왜요? 침이 흘러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매일 5분씩만 목소리가 좋아져요. 기름져지고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뚜껑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수뚜껑으로 하는 건데 생수뚜껑을 입에다 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주먹으로 가능합니다. 약간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여기가 떨려요. 떨리죠? 이게 공명이에요. 이게 많이 떨릴 수 있고 적게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공명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공명법 2가지예요. 윗공명은 호랑이 발성법, 아랫공명은 젓가락을 물고 리딩을 하면 소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발음음가표라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옆구리 잡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습니다. 자,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시작. 가, 캬, 거, 겨, 고, 교, 구, 규,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로 목 풀고 젓가락으로 리딩하고 여기까지 가면 한 5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뭘 한다? 아나운서 뉴스를 듣고 흉내내 보시는 거예요. 아나운서 뉴스의 그 비법이 있는데 아나운서들은 뉴스를 읽을 때 평조를 읽다가 어미를 내려요. 어미를 왜 내리냐? 뭐 올려도 되는데 연습할 때는 다 내려요. 그 다음에 올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뉴스가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런다고. 근데 평조로 가면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톤을 일정하게 갈 수 있다면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지금 인터넷 보면은 다 뉴스들 원고도 있고 다 읽어주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캡처하고 녹음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아나운서처럼 발성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짧은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추가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팟캐스트 아시죠? 네. 또는 뭐 검색창에 보이스 코칭 삼국지라고 치면 제 성악가 스승님이 계세요. 손수호 교수님이라고. 단국대 교수님 한 30년 성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우, 김일선 성우라고 있어요. 탤런트 말고 성우 김일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셋이서 무료로 20회 정도 팟캐스트 방송을 했어요.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됩니다. 공짜고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거를 좀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기 뭐 신앙송이라든가 연기, 표현력 연습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좋은 목소리는 이미지만큼 중요하다.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뀔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소리는 키울 수 있다. 정확한 발음, 그리고 표현력. 그리고 집에서 혼자 약 5분 정도씩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도 아나운서처럼 신뢰받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